안녕하십니까. 해제밥입니다. 오늘은 지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법 회계 처리 정의와 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투자 자산을 최초의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시점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해당 투자 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 처리 방법이다. 현재 이 의미를 들으시고 이해하기는 어려울 건데요. 나중에 차차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분율은 곧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분율에 따라서 지분법 회계 처리를 적용하는 시점이 결정됩니다. 지분이 최초에 1% 취득하고 2%, 3% 쭉쭉 취득하다가 20%에 딱 도달하면 20%부터는 이제 지분법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분율이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즉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20%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20% 이상 50% 이하인 경우는 지분법 적용을 하는데 50%가 인 경우는 공동기업이라고 하고 조인트 벤처라고 하죠. 그리고 나머지 관계기업 20% 이상 50% 미만을 관계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0%를 초과하면 종속기업이라고 하고 연결회계 처리를 하게 되죠. 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인 경우 우리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하고 해당 지분율에 대해서 이 시점에 우리는 지분법 회계 처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순자산이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순자산이 1000인 기업의 지분의 40%를 취득하면 1000 곱하기 40 하면 40% 하면 400이죠. 그러면 저희가 관계기업 투자주식이라는 투자 자산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현금은 유출이 되겠죠. 그리고 취득 이후에 관계기업이 영업활동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순자산의 변동. 결국 기업의 최종적인 목적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그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하나 알아보면 자본금과 잉여금의 증감 이거는 추가적인 취득을 또 하는 겁니다. 41%, 42% 이렇게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제가 지분율만큼 투자해서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 40 그리고 현금이 40이 나가게 되는 거겠죠. 40%니까요. 그리고 자본 조정의 증감은 단순한 여러 가지 사유로 자본 조정이 발생을 하면 해당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분만큼은 내 지분율만큼 그냥 땡겨오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분법 회계 처리를 한 줄의 연결이라고 하는데요. 연결은 훨씬 모든 자산과 부채를 다 합산해서 또 내부거래 제거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지분법은 관계기업 투자 주식 그리고 상대 계정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계정들을 사용해서 지분율만큼만 내 몫만큼만 반영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일 이후에 똑같은 경우에 이제 기타 포괄손익도 증가할 수 있겠죠. 순자산 자본의 항목은 다양하니까요. 기타 포괄손익, 이익잉여금, 그리고 당기순이익 모든 경우에 동일합니다. 원리는 좌변의 관계기업 투자주식, 대변의 해당 계정의 변동에 내가 가진 지분의 몫만큼만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배당으로 인한 감소의 경우는 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앞서 5번에서 말씀드렸듯이 당기순이익은 지분율만큼 인식하는 거고 배당을 저희가 이제 100을 하면 회사에서 저는 40%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40만큼 현금을 수령하게 될 거고 여기다가 배당 수익으로 또 이익을 잡아버리면
지분법 이익을 잡은 거에다가 더블로 중복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라는 내가 최종적으로 이제 투자를 정리하고 나갈 때 대가를 받아야 되는 금액인데 이거를 현금을 받았으니까 그거만큼을 차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미수이자를 계속 계상하다가 현금으로 수령만 하는 이자 수치 붕괴의 원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경우는 투자 대상 기업의 순자산의 지분율, 순자산과 내가 취득 대가가 정확하게 일치할 때의 경우의 수만 얘기를 했던 것이고, 실제로는 취득할 때 북밸류보다는 이제 페어밸류가 더 큰 경우라든지 영업권이 있는 경우라든지 좀 더 복잡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북밸류는 자동차가 자산이 있었는데 해당 투자 기업에 그 해당 자동차가 100이었는데 실제로 장부상에는 100이었는데 실제로 감정을 해보니까 600이 나왔다. 그러면 차액이 500인 거죠. 이 500만큼을 제가 더 대가를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대가의 40% 지분율만큼만 또 똑같이 취득 붕괴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페어밸류와 북밸류의 차이는 실제 장부상의 관계기업 투자 주식, 관계기업의 장부상에 남아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가 계속적으로 어, 장부에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투자사의 장부에서 지분법 적용할 때 하실 때 조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경우 이제 자산은 크게 삼각자산과 비삼각자산은 아니는데 예를 들어 토지 같은 건 비삼각자산, 대표적인 비삼각자산이고 삼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자동차나 기계장치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비삼각자산의 경우는 완전히 투자를 철회할 때 투자금을 회수할 때 한 방에 떨어서 삼각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말씀드린 삼각자산의 경우에는 그 추정 내용 연수만큼 정액법을 안분해서 삼각하면 됩니다. 이제 총 앞서 말한 케이스의 경우 500 중에 일부 480이 4년 동안의 삼각 대상 자산이었다고 하면 1년에 120을 삼각하게 되니까 그 중에 내 몫인 40%인 48만큼 손익 비용 처리가 되는 걸 거고 모든 관계기업 투자 주식 손익은 지분법 이익 당기 손익이라는 요 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아까 이익 난 경우에 반대로 처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영업권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영업권의 페어 밸류가 300이 나오면 그 부분에 또 40%만큼만 제 거지 나머지 또 투자 60% 지분율을 가진 사람들 또 나눠 몫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딱 내 몫만큼만 인식을 해주면 되고 하지만 이 영업권의 경우는 제가 상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회계 처리 기준에서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처리할 것이 없이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영가매수 차익과 영업권은 서로 반대의 경우입니다. 내가 북밸류보다 더 주고 사면 영업권이고 더 밑에서 싸게 사면 영가매수 차익이고 영가매수 차익은 바로 이익을 인식하는 거고 요거는 지분법이랑 상관없이 추가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는 요약해보면 특정 연도 말
관계기업 투자주식 장부가액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첫째, 식별 가능한 순자산 북밸류고, 둘째, 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페어밸류와 북밸류만큼의 차이, 그리고 식별 불가능한 순자산의 페어밸류입니다. 최초 취득 시 이제 제가 지분을 취득 최초 취득 시 관계기업의 북밸류가 있을 텐데 그거의 지분율만큼 제가 지불을 했을 테니까 그거만큼 제 거고 제 투자자의 몫이 되고요. 그리고 그 관계기업이 살아 숨쉬니까 영업활동 등을 해서 이익을 벌어들이면 그 순자산의 북밸류 변동의 지분율만큼은 제 투자한 사람의 몫이겠죠. 그리고 요 페어밸류와 북밸류는 항상 이제 실제 리얼월드에서는 이제 차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 차익의 지분율만큼 평가 차익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상각 대상 자산인 경우에만 상각을 해서 이 상각 누계액과 최초 취득 원가의 차이를 계속 끌고 가면 그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 페어밸류와 북밸류 차이를 또 초과해서 식별 불가능하지만 내가 대가를 주고 산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분율만큼 가지고 있다가 기억하고 있다가 이 잔액을 끌고 가게 되면 이 세 가지 경우를 합산해서 결국 관계기업 투자주식이라는 계정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분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고 여러분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